결혼은 인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많은 경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배우자 선택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신다면 간단한 생년월일시 입력을 통해 나와 미래 배우자의 성향을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사주 해석 비법을 알 수 있으실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국민 남편 최수종님의 사랑에 대한 명언입니다. 하이라 씨가 없을 때 모든 집안일을 다 한다는 최수종 씨는 헌신적인 남편으로 유명한데요. 저 또한 결혼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수종 씨가 믿음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채셨겠지만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상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죠. 나의 고통보다 상대의 평안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결혼 정년기이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사주를 통해 미래 배우자 후보의 사랑꾼 여부를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만세력 앱을 켠 후 배우자 후보님들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나오는 8글자 중에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것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와 여자가 남자를 볼 때가 다르니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먼저 남자 배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주에선 배우자에 해당하는 글자에 정제 혹은 편제라는 육신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를 재성이라고 하며 남자에겐 여자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내가 통제하는 대상인데요.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선 이런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겠죠. 내가 통제 가능한 여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기준이었던 거죠. 최수종님의 말씀과 반대로 사랑보다 믿음이 더욱 중요했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여자를 통제하기보다 사랑으로 대했던 남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요즘 시대라면 그 특징이 더욱 크게 나타나겠죠. 그 남자들의 사주에는 바로 식신 혹은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남자에게 식신 혹은 상관은 여자인 재성을 생하는 에너지인데요. 생한다는 것은 나무가 자신을 태워 불씨를 키워주는 것, 물이 자신을 공급하여 나무를 채워주는 것과 같이 대상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될 남자 사주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식신, 상관의 존재 여부죠. 사주에서 태어난 달에 해당하는 월주, 태어난 일에 해당하는 일주에 이 글자들이 있다면 사랑꾼의 기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글자가 숨겨져 있는 분들도 계시니 무조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꾼이 아닌 것도 아니니 낙담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만약 남자 사주의 식상을 극하는 인성이 강한 편이라면 사랑꾼 기질이 극을 받는 모습이라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직접 공부해보시거나 상담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은 여자 배우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여자 사주에선 배우자에 해당하는 글자에 정관 혹은 편관이라는 육신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를 관성이라고 하며 여자에겐 남자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관성은 명예나 지위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여성들에겐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곧 자신의 지위였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이런 지위를 자신의 역량을 통해 얻는 경우도 많죠. 이는 인류에게 매우 바람직한 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에게 관성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원초적 세팅일 뿐 더 이상 남성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진 않죠. 다만 오늘 내용에선 관성을 대상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헌신의 방향성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선 관성이 남자이기 때문에 관성을 생해주는 글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재성의 기운이에요. 정제와 편제이죠. 재성은 관성을 생합니다. 이를 재생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내조를 잘 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자 사주에서 월주나 일주에 재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다면 남자에게 헌신적인 여성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성이 너무 강하면 시댁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 고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주에 인성이 겸비되어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죠. 인성은 정인, 편인으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여자 사주에선 남자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기운이죠. 사랑받을 말과 행동을 잘하는 겁니다. 주로 남자의 사랑 표현에 대한 리액션이 훌륭한 편이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호의적 반응과 인정을 받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성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예의가 있고 싹싹한 기질도 있어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기대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남아있는데요. 상대가 로맨틱한 사랑과 동반자적 사랑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사주보단 그 사람의 의식 레벨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의식 레벨이 낮다는 것은 영적 레벨이 낮다는 것이고, 주로 도파민이 주는 육체적 쾌락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도파민 실험실의 쥐들처럼 뇌 보상 체계의 자극을 받기 위해 굶주림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사람들은 동반자적 사랑의 장기적 안정성보단 로맨틱한 사랑이 주는 단기적 자극을 더욱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로맨틱한 사랑은 강렬합니다. 특별한 사람과의 사랑을 추구하며 절박하고 불안한 느낌을 갖게 하죠. 이런 감정은 높은 수치의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낮은 수치의 세로토닌과 관련이 깊은데요. 도파민은 뒤로 되돌아가 뇌 보상 체계를 자극했던 뭔가를 다시 하라고 자극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감과 투쟁 또는 도피 반응에 관여하죠.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두려움, 고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을 할 때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심한 것도 이 때문이죠. 반면 동반자적 사랑은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소프레신은 사회적 유대감 및 로맨틱한 유대감을 갖게 해주고, 옥시토신은 차분함과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죠. 이런 동반자적 사랑은 차분하고 안정된 사랑으로 오래되고 성숙한 관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동반자적 사랑은 자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의 열병보다는 헌신적인 우정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의 경우와는 달리 애초부터 욕정이 없거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며 욕정의 강도나 빈도 또한 더 낮죠. 대신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 보다 깊고 편안한 끌림을 갖게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엄연히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함께할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 결혼이죠. 자극욕보다는 균형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앞서 말씀드린 사주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꾼 기질을 계속 새로운 쾌락을 위해 사용할 테니까요. 하지만 같은 사주 조건에서 동반자적 사랑을 추구하고 성도덕 관념을 갖춘 사람이라면 최고의 배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보는 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 선별되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대를 알아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